안녕하십니까, 정동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사를 쭉 훑어보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몇 번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제1차 오일 쇼크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급등하는 기름값으로 우리 경제를 큰 위기에 처하지만, 그러나 건설업의 중동 진출을 불러왔고 결국 엄청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일 쇼크 초반 급등하는 기름값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이 부담을 해결해야 했고, 그래서 1974년 초 종합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합니다. 1974년 2월 6일 정부는 종합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행정체제를 강화하고 총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물량의 공급을 증대하고 유통의 구조를 정비하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인 2월 25일 종합물가 안정대책의 유통구조 개선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통구조 개선책을 확정 발표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상공부는 슈퍼마켓 산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슈퍼체인 적격업체로 선정된 7개 회사 대표를 초청했다. 이번에 정부에서 슈퍼체인 적격업체로 신세계, 미도파, 한남, 럭키, 제일, 화성, 시장연쇄점 이렇게 7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먼저 장관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공부 장관 장예준입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제1차 오일 쇼크가 있고 나서 정부는 그때 정말 이 유통이 잘못되면은 물가가 큰일 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통 전문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깨달음이 좀 늦었죠. 어쨌든 부랴부랴 유통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근대화가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고 보니까 그 핵심이 유통에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없애자. 생산자, 슈퍼, 소비자 이 시스템을 확실히 하자. 그러면 물가 안정은 되는 거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중간에 불필요한 유통 과정이 줄어들면 물가 안정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물가 안정. 각하께서도 물가 안정에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물가 안정, 유통 혁명, 이것의 성패 여부는 모두 여러분께 달렸다. 김 국장. 예, 장관님. 그간 우리나라에 슈퍼마켓이 없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68년 6월 뉴서울 슈퍼마켓도 있었습니다만 1년이 안 돼서 폐점을 했고 이후에 삼풍 슈퍼마켓과 미도파, 보광, 그리고 제일, 코스모스 등도 이 슈퍼마켓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과 소비자들의 낮은 인식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 그랬었죠. 그 가운데 미도파와 제일 슈퍼는 상공부의 계획에 따라 이번 슈퍼체인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침 계시네요. 미도파의 박 사장님. 예, 장관님. 미도파의 경우 슈퍼마켓이 왜 백화점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백화점만큼의 경험이 축적되지 못했던 게 첫 번째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아직 슈퍼마켓에 대해 잘 모르고 익숙하지가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신다면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라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께도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런 경험을 나누자고 오늘 여러분들을 청한 겁니다. 예.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물건을 사면 일단 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백화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의 경우는 정찰제를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백화점 정찰제는 정착이 됐죠. 예. 그런데 슈퍼마켓의 경우는 아직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깎아서 살 수 있는 물건을 슈퍼마켓에선 제 돈 다 주고 사기가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건데, 그것은 당국과 여러분이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부는 유통혁명을 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은 정부의 손을 잡고 유통근대화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처럼 상공부의 주도로 우리나라 슈퍼마켓은 급증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펴낸 한국경제회편 통건 12권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1974년 8개 회사에 92개 점포이던 슈퍼마켓이 1975년에는 정부 지정 11개, 지방장관 지정 9개로 합계 20개 회사, 484개 점포로 증가한다. 1년 사이 회사 수는 250%, 점포 수는 526%나 증가하는 급성장을 한 것이다. 이는 다시 1976년 10월 20개 회사 580개 점포로 급성장한다. (1970년대) 초 청와대 비서실에는 관광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관광진흥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빈용 숙소이던 장충동 영빈관은 삼성에게 넘어갔고, 워커힐은 선경이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데는 국제관광공사 산하에 있던 반도호텔을 사들였고, 대규모 호텔 건립을 위해 이 반도호텔을 철거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됐던 것이 반도 아케이드의 상인들이었습니다. 1974년 3월 롯데와 관광공사가 반도호텔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신격호 회장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반도호텔의 민영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반도 아케이드 상가 입주 상인 문제였다. 곧 반도호텔 매입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케이드 상가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뭡니까? 아케이드가 철거되면 생활의 터전이 무너진다. 그에 따른 유형, 무형의 보상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는 상점 철거로 입은 손해 4억 3천여만 원을 보상해 주든지, 아니면 아케이드 지역을 반도 호텔과는 별도로 상인들에게 불화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지역을 상인들에게 따로 불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 안 할 수는 없고. 박 기사님. 예. 반도 아케이드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1964년입니다. 1964년 몇 월이요? 정확히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나는 문서에 숫자 하나 틀리는 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1964년 8월 당시 국제관광공사 3대 총재로 있던 오재경 씨가 신축을 했고, 그러다가 1965년 반도호텔과 조선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서 두 호텔 사이에 공간이 건설된 게 1965년 1월 23일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센터가 없던 시대라 한때 외화 획득에 크게 이바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도호텔 아케이드에서 장사하신 분들 한 7, 8년 정도 하신 분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보상하고 타협하도록 합시다.
회장님, 그렇게 합시다. 당시의 타협 내용을 매일경제신문은 1974년 5월 28일자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반도 호텔의 철거 계획의 일부로 헐리게 되는 반도 아케이드 상인들이 관광공사, 롯데 측과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은 그동안 서로의 이해가 상반되었기 때문이었다. 철거 결사 반대 등 오랜 진통 끝에 타결된 내용은 롯데 측은 77개 철거 대상 점포 상인들에게 피해 보상조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새로 건설된 상가 입주에 우선권을 주기로 하는 한편 임대료의 20%를 할인해 주기로 합의함으로써 오랜 붕괴는 일단락을 보게 된 것이다. 그 밖에 반도호텔 종업원들의 퇴직금 부분이 호텔 매입 대금에 추가되었으나 신격호 회장은 그 부분도 받아들인다. 회장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일본에서 돈을 들여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기존 사업을 하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절대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특히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호텔 부속 사업인 백화점 사업의 경우 현재가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백화점에 관한 한 일단 면세점 허가를 받고 시작은 합니다만 나는 되도록 대한민국 최고 호텔에 걸맞는 백화점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롯데의 백화점 사업은 호텔의 부속 사업에 불과해 보였다. 서울시 당국자 그 누구도 롯데가 대대적으로 백화점 사업에 진출할 것을 예상치 못했다. 그러나 서울대 김병도 교수와 한성대 주영혁 교수가 공저한 한국백화점의 역사에 의하면 신격호 회장은 1973년 이미 백화점 사업을 구상했다는 기록이 있다. 지금 현재 서울에는 신세계, 미도파라는 양대 백화점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그 밖에 백화점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백화점을 한다는 것 자체도 달가워하지 않을 텐데 이런 일로 원성이 쌓인다면 반드시 나중에 일을 어렵게 만들 겁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반도호텔을 인수하는 것을 포함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일을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반도호텔 매각 입찰이 실시된 것은 1974년 6월 3일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롯데는 이미 반도 아케이드 상인들을 대상으로 반도호텔 매각으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 공개 경쟁 입찰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했을 정도로 롯데는 반도호텔 인수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서울시 도시국장을 지낸 손정목 씨는 자신의 저서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서 당시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반도호텔 매각 입찰이 실시된 것은 1974년 6월 3일이었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었으니 말이 공개 경쟁 입찰이지 롯데의 단독 응찰이었으면 당연한 일이었다. 낙찰 가격은 41억 9,800만 원이었고 4일 후인 6월 7일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롯데백화점. 그러나 롯데백화점은 처음엔 이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중반, 정부는 도시민구의 강남 분산 정책을 펴나간다. 이와 관련해 양택식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국장을 불렀다. 송 국장, 강북 지역에 제조업체, 300평 이상의 백화점, 고속버스 정류장, 도매시장 등의 신증설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면 어떨까 싶은데. 글쎄요. 그렇게 하면 서울의 인구를 강남으로 분산하는데 좀 더 효과가 확실하지 않겠어요? 지금 관청이고 학교고 편의시설이고 유흥시설이고 모두 강북에 모여 있는데 만일 북한에서 쳐내려오면 큰일이지 않소? 예. 하지만 자칫 그런 제도를 함부로 잘못 실시했다가는 우리 서울시가 필요한 도시 행정을 펼치는데
자승자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면 말이요. 이렇게 합시다. 강력한 시장법에 근거해서 요식업이고 뭐고 일절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걸로.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라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